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이자만 4,200만 원에 달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1차 수일 계약도 불발되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수일 계약 마감일인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번에 걸친 공개 경제 입찰에 이어 수의 계약마저 불발되면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헐값과 분할 매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조만간 2차 수의 계약 공고를 내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강원도가 112억 원의 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90억 원, 인삼재배시설 12억 원, 과수시설 10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영농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현장 지원단도 운영해 피해 농가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과 2일 내린 대설로 도내 15개 시군 1,200여 농가에 114헥타르에 달하는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강원형 전기차 포트로가 대형마트에 이어 농협에도 납품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형 전기차 1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입한 전기차는 춘천 지역 5개 농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납품 계약은 지난해 10월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 농업 시스템 구축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양양을 포함해 경기도 수원과 경북 경주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양양군은 서피 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후보지는 1억 원을 지원받아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만들며 오는 6월에 최종 대상지 한 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한명준 고성 군수가 30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고성군은 1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한명준 군수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오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군수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 8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통장 등 4천여 명을 마을방역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방역대책 추진단 박현정 감염병 정책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을 텐데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이 구축됐다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방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정책이고 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코로나 상황을 겪어오면서 국민과 도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방역 수칙 또한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가족 사이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역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책임 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역 대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상황에서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방역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 규제 중심의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선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방역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방역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마을 방역과 도단위 기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직능별 현장 방역을 통해서 도내 전역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실행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역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생활방역협의회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분야별 도내 기관 단체 5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촘촘한 방역망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 방역 시스템의 주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지역별 마을 방역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내 4,300여 명의 이통장님들을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하고 담당 마을을 순찰하고 생활별 시설별로 감염 위해 요소를 발견하는 역할 그리고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능별 현장 방역은 강원생활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를 방역 파트너 단체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이 기관 단체가 각 소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 활동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면서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역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가 필요로 하는 방역의 방법을 스스로 발굴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별 방역 코디네이터도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고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방역 코디네이터는 시군별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4,300여 명의 마을 방역관들이 역할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즉 마을 방역관들은 마을별 백신 접종 안내나 접종 동료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영역이나 소규모 시설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계도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을 방역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마을 방역관들이 활동한 실적을 관리해서 강원생활방역협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단체 회원들을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생활방역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 단체 단위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단체 활동의 방역 활동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부의 한 말씀 주시죠. 네, 최근에 3월 들어서 특히 평창, 속초, 원주, 동해 등에서 확진 환자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정 시설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동료 간의 어떤 만남이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꽤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역 당국에서 하는 단속과 점검만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3월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4월 중순까지 특히 봄철 행락객들이 봄꽃 축제장 등으로 몰려서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나 관광시설로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단속과 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도민 스스로가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은 곳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지인 동료 간에 만나셔야 하는 경우에도 밀집된 장소나 밀집되는 상황을 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정 감염병 정책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의혹으로 진행되던 양구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가 도난돼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으로 투표는 무산됐지만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양구군은 투표 서명부 도난 사건에 우려를 표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조인묵 양구군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 접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부 도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소환 무산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엄청난 범죄가 양구군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명백히 원인이 규명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은 당연 군민께 투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시정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양구 청년경제인연합회의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행동에 대해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금의 빈틈도 없는 군정을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제가 양구에서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수는 물론 의원들도 수시로 군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바위에 의해 나눠졌다가도 다시 하나의 물길로 나아갑니다. 양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큰 강물이라고 봅니다. 내부의 수많은 갈등도 큰 물살 안에서는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양국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한쪽에서 보면 큰 문제처럼 보이나 분명한 것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구의 미래 발전에 맞춰 분야별 사업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와 중앙정부, 국회를 통해 양구군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좀 더 양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가 바이오 분야에 대해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강원대학교와 지난해부터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 제품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혁신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 공간을 조성, 특화 육성하게 됩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기업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 기업 성장 지원, 기술 금융을 지원받게 됩니다. 속초시의회가 관내 개발 예정지 인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 전 지역에 대해 개발 고시 또는 사업 인허가 이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속초시청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단순 처리 수산물이 중금속과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5개 시군 대형마트 6곳에서 수거한 김과 다시마, 낙지, 오징어, 관자 등 100여 건을 대상으로 단순 처리 수산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납과 순 등 중금속은 모두 기준 이내였고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름과 절임, 가열 등 단순 처리 수산물은 위생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후에도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에 앞서 88세 이상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노인시설 동의자 8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 접종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29일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율은 대상자의 73%인 15,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재운영됩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척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위한 와이어로프 교체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화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직영 관광시설을 군민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방합니다. 화천군은 28일 코로나19 상황 판단회의를 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에게 관광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감성테마 문화공원과 산천어 커피박물관, 산타 우체국 등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